그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만난 적 있으신가요? 해발 1000m 이상의 산들이 겹겹이 쌓인 영남 알프스와 골목골목마다 역사가 흐르는 고향. 오늘은 이곳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언양이 시장이 저 이름난 시장이잖아요. 부산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뭐 각지에서 오니까 많이 와요. 언양읍성은 특히 사대문과 옹성을 갖춘 조선 읍성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곳이죠.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지켜낸 아름다운 유산. 영남 지역에서 신앙의 터전 역할을 했으니까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옛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여기가 국보 285호 안각한데 수천 년의 신비와 마주할 수 있는 곳.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3,500년 사이 진석대 시대에 그려진 부분이었어요. 뿌리 깊은 유산을 찾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떠납니다. 울주의 이야기는 울주의 중심 언양읍에서 시작합니다. 고온산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언양. 오래전부터 교통의 요충지였죠. 언양은 옛날부터 동쪽의 울산부터 동네 양산을 거쳐 경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도로, 그리고 행정, 그게 중심이었고. 낮은 평지에 네모판 듯하게 자리한 언양읍성은 교통의 중심지였던 옛 언양의 입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곳.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와 행정 기능을 담당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언양읍성은 특히 산지가 없는 아주 평평한 평지에 사대문과 옹성을 갖춘 조선 읍성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곳이죠. 읍성 중에서도 이게 큰 성이거든요. 저기 화장산 보이죠? 저 화장산 주변이 화강암이 많이 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화강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이 성을 쌓을 수 있었고.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언양읍성은 현재 복원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대문 중 가장 먼저 복원됐다는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 그 문을 통과하면 읍성마을로 불리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답니다. 요 지금 담 있죠? 이 담이 옛날 읍성이에요. 그래서 읍성을 담으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이 또한 긴 세월 속에서 겪은 역사의 흔적이겠죠. 이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언양읍성이 좋아. 울산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장한규 씨.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답니다. 이 돌이 균열도 같지만 시커멓게 탔죠. 임진왜란 때 다 불을 태워댕겼죠. 정말 철저하게 없애라. 남아있는 돌마저도 불을 태웠던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난 늘 이 면석을 보여주고 싶어요. 까딱 잘못해갖고 외침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서글픈 바위조차 갈라진다 하는. 500여 년 전 석성으로 개축할 당시 성의 기초가 됐던 곳. 돌은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길목답게 언양은 사람과 물자가 모이면서 장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언양 읍내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1955년 개설됐다는 언양시장. 지난 2014년부터는 언양 알프스 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한 소고리 2만 원, 만 원.
가까이 있고 여기가 또 저렴하고 네 여기 또 고등어가 맛있어요. 이 어머니 고등어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 날마다 항상 여기 와요. 부산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뭐 각지에서 오니까 많이 와요. 옛날부터 여기 좀 유명해요. 여기가 워낙 뭐 고기곳이잖아. 소고기. 칠업장 중 하나였던 옛 언양장. 과거엔 큰 우시장도 열려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덕분에 언양식 불고기가 탄생했고 한우 불고기 특도로까지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언양을 대표하는 맛, 언양 불고기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지산 이쪽에서 1년 내도록 맑은 물이 흐르니까 모래를 운반을 해가봐요. 사질토에서 풀이 굉장히 연한 풀이 나와요. 그 풀을 여기 소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육질이 좋은 소가 나왔죠. 서울, 광양 지역의 불고기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불고기로 손꼽히는 언양 불고기. 얇게 저며 양념한 소고기를 석쇠에서 노릇하게 구워내는 방식이죠. 숯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 그 맛에 언양에 산답니다. 같은 불고기인데 서울 불고기나 광양 불고기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언양 불고기는 얇게 이렇게 벗겨야 구우면 마치 전을 부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소고기를 얇게 저민다는 언양 불고기. 이렇게 얇게 잘라서 경상도 막 치댄다나 이렇게 치대서 부드럽게 보통 부위가 앞다리살 뭐 이런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서울 불고기는 육수가 좀 들어가면서 짜박하게 국물을 같이 퍼먹는 불고기고 언양 불고기는 이렇게 치대 갖고 떡갈비처럼 언양이 만들어낸 고유의 맛.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음식이 됐는데요. 언양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는 경부고속도로가 68년부터 70년까지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여기 있었는데 울산에서 여기까지 언양 오는 고속도로를 또 해야 돼요. 이게 여기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맛있게 드시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언양 불고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도 이 맛을 못 잊어 언양을 찾는 분들이 있겠죠. 자, 언양 불고기만큼 명성이 자자한 또 다른 주인공. 시장의 유일한 대장간입니다. 박병호 대장장이는 그야말로 시장에 살아있는 역사. 대장간 처음부터 하게 된 동기는 꽉안 차도 한 70년 됐어요. 우리 동네에 이 흙에서 철이 많이 섞이는 토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달래 토철로 가지고 녹여가 거기에서 쇠를 얻었죠. 얻어가 농기구도 만들고. 하나하나 쇠를 녹이고 두드려 만든 것들. 요즘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거나 값싼 수입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도 아직 대장간을 찾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저기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하겠죠? 이제는 막 그만하자 싶다가도 두 손을 놓을 수 없는 건 모두 단골들 때문. 안 돼요, 안 돼요. 한 30년 넘게 다니십니다. 야, 한 30년 다닌 것 같다. 예. 우리가 뭐 도끼라든지 이런 거 쓰다가 날이 무디지고 이러면 어차피 대장간에 와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없으면 우리는 좀 쓰다 무디지면 또 버려야 될 판이니까. 단골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몇십 년 하니까 단골 많지.
쇠를 녹이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인생을 배웠다는 대장장이. 12살에 시작한 대장간 생활은 때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망치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를 단련하듯 하루하루 더 단단해졌다는 대장장이의 삶. 이 쇠똥이 이것이 나쁜 쇠거든. 나쁜 쇠는 떨어져 나오고 좋은 쇠가 남는 거지. 제 아무리 강한 쇠라도 대장장이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 힘들게만 느껴졌던 대장간 일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쇠의 마술손. 이 손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아까 부동체가 두들기니까 갱이가 됐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완성품이 나왔을 때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또 이것이 시집을 가가지고 사랑받고 쓰이면은 더욱 기분 좋은 거고. 농부들한테 예. 쇠의 혼을 담아내는 대장간이 이곳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언양읍이 간직한 또 다른 유산. 1936년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언양 성당입니다. 초대 신부 에밀 보드뱅이 설계한 이곳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죠. 고딕식으로 건축된 석조 성당.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믿음의 산실이자 신앙의 전통이 고스란히 내려져 오고 있는 곳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신앙의 터전 역할을 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천주교 역사 안에서도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200여 년 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언양으로 숨어들었던 신자들. 그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로부터 언양 성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박해가 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신자들이 피신해야 될 거잖아요. 언양 쪽으로 숨어들게 되면서 산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기가 좋으니까 산속에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서로 이제 연락을 했던 거죠.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수수하고 고풍스러운 언양 성당. 언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양식으로 그 시대에 지어진 거죠, 보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사제관은 프랑스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저 위에 이제 지금 수녀원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독일식으로 지어졌는데 성당 뒤에 있는 저 산에 화장산에서 돌을 캐서 다듬어서 지었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언양 성당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당 뒷산 화장산에 조성된 십자가의 길.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누군가에겐 고난의 순례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20분 정도 걷다 보면 특별한 곳에 도착하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성모동굴이에요.
언양 성당을 설계한 에밀 보드뱅 신부는 이 동굴을 처음 발견한 이후 성모 동굴을 구성했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00년 이후에야 조성 사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다는 성모 동굴. 언양성당 지으신 그 보드뱅 신부님께서 아마 그분이 프랑스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 가면은 자연 그 동굴의 루르드에 가면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 동굴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었다고. 성모 동굴의 약소는 이곳까지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 물맛이 어떠신가요? 물 맛있어요. 박해의 시대를 견뎌낸 빛나는 유산. 이것이 언양이 가진 힘이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언양읍이 품은 보물을 찾아 한실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1962년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되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연댐이 만들어지면서 정든 고향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이 댐이 1965년 12월 28일 날 준공을 했거든요. 요즘은 장비가 많지만 그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력으로 다 했다. 사력댐 치고는 최초 댐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 인근에 암석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철근을 이용해 만드는 콘크리트 댐 대신 암석과 자갈을 쌓아 올리고 흙을 바른 사연댐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그 이름처럼 사연도 참 많다는 사연댐.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됐지만 한실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쪽에서부터 쭉 가면 논이 있고 그 사이에 겨울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전부 다 논밭이에요. 지금은 물에 잠겼어도 그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답니다. 형님 왔다. 우리 한 요쪽에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대곡리 361번지 영궁. 나 영궁 출신입니다. 영궁 출신. 집터입니다. 집터고. 자, 여기도 보면은 큰 골짜기를 뜻하는 한실 마을. 수몰되기 전에는 90여 가구가 살았던 큰 마을이라죠. 봄이면 꽃 피우고 여름이면 푸르렀던 고향 산천을 꿈엔들 잊을 수가 있을까요? 흘러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듯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 하지만 기억 속의 고향은 유년 시절 그대로입니다. 눈에 선합니다. 물밑이 도로라든가 옛 지형이 선합니다. 우리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 방구. 그 바위에 저녁마다 사람들이 와서 모이고 하던 놀던 곳이죠. 우리 집은 전빵집 했거든. 남자 전빵집 셋째 아들. 거기서 모이고 그 기억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가고 싶어도 이젠 닿을 수 없는 고향. 그래도 마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도 있답니다. 소개해 줄 분이 있다는 이장님. 우리 이 팡조 천자복자 할배 묘가 여기 있습니다. 천자복자 할배요. 12세손 대옥 이장 인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성묘를 위해 찾는다는 한실 마을의 뿌리. 처음 붕어 김자 천자 복자 할배. 요는 아직 남아있네요. 예. 우리 한실 일대죠. 일대 입항조. 언제 들어오셨어요? 김공 천자 복자. 배를 타야만 닿을 수 있는 곳. 그래도 바지런한 후손들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자주 찾아오진 못해도 정성껏 인사 올린답니다. 아지랑이 내 고향. 좋은 모습만 아물 아지랑이처럼 그 예쁜 모습만 저는 나가는 거예요. 한실은 내한테는 아지랑이야, 아지랑이. 다행히 보물은 남았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국보 285호 안각한데 신석기 시대의 바위 그림이 새겨져 있는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 자리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함께 반구천의 암각화로 불리는데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대체 어떤 보물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멧돼지가 한 마리 있고 또 안에 새끼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그죠?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 암각화는 대곡전 하류에 위치해 있는데요.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과 호랑이, 사슴 같은 육지 동물 등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선사시대 사냥과 어로 활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까지 올려보는데 지금으로부터 7,000년에서 3,500년 사이 신석기 시대에 그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 사냥을 묘사한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암각화로 평가되고 있죠. 어떻게 고래 사냥 기록이 이곳 바위 절벽에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 6, 7km까지 바닷물이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이 이 당시에는 다 바다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언양읍에는 자연의 신비로운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리 가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뛰놀던 그곳에 또 오래된 보물이 있다는 두 분. 여기 이게 공룡 발자국이다. 엄청 실이 크네 이거. 이래 크지요? 이것도 공룡 발자국이지만 그렇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자연 박물관. 공룡이 여기서 논일다가 물 따라 똥 계곡 따라 이래가 여 밑에 방구대 안각화를 지나서 한실까지 그 다니는 길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이 전체 거대한 하나의 유산 유적지고 그다음에요 그 우리 꼴짜기 겨우에 들어가 보면은 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정말로 가볼 만한 어떤 전문가들 데리고 와서 한번 연구해보고 조사해볼 만한 그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역사는 살아 흐릅니다. 박해의 시대,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과 역경 앞에서도 정성과 혼을 담아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울주군 언양읍이 지켜내고 있는 뿌리 깊은 유산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m 넘는 섬이 9개의 봉우리가 있는 곳이 잘 없지요. 영남 알프스 골짜기마다 나물의 맛이 다 다릅니다. 날아가는 은하수가 3,000척이나 되는 높이다 하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와요. Who says I can't be free from all of the things that I used to be? Rewrite my history.
Who says I can't be free? It's been a long night in New York City. It's been a long night in Baton Rouge. I don't remember you looking any better.